최근 할리우드에 진출하는 우리 스타들이 늘고 있는데요. 과연 할리우드에서도 한류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자, 수요일 스타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스포츠한국의 고규대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영화계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영화계 소식들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그 할리우드의 그 한류, 즉 코리안이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네. 최근에 할리우드에서 한국 배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들이 속속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콧대 높은 할리우드에서 한국 배우들을 어떻게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최근 할리우드에 진출한다는 우리 스타들의 소식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한류의 다른 말이 바로 코리아니즘이 되는 거죠? 우선 그 코리안이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할리우드에서는 일본에 대한 묘한 환상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살육의 당사자인 사무라이를 추의 전사로 묘하던 게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때문에 그 할리우드에서는 일본을 주목한다는 의미의 자포니즘이라는 용어가 생겼을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나 영화 문학 입장에서는 참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마치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스타들만을 중심으로 한 한류라는 용어 대신 전체를 아우르는 코리아니즘을 쓰자 이런 일각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코리아니즘의 이제 용어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제 뭐 코리아니즘의 대세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 많은 스타들이 할리우드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스타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우선 뭐 스타들 몇몇을 살펴보면 굉장히 톱 스타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요. 장동건, 이병헌, 전지현 씨 등을 시작으로 최근에 그 영화 디스터비에서 아론 유, 그리고 엑스맨에 캐스팅된 다니엘 헤니 등 그 한국계 배우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그 박준영, 김윤진 이런 분들도 빼놓을 수 없는 할리우드 입성 스타들입니다. 그렇죠. 김윤진 씨는 이미 또 꽤 성공을 거둔 스타고요. 네, 드라마 로스트 성공을 거뒀고요.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단연 정지훈 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정지훈 씨가 영화 스피드 레이스에 이어서 닌자 어쌔신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을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지훈 씨가 항상 따라다니는 용어가 있죠. 월드스타라는 용어가 더 이상 이제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개봉은 안 했지만 이 스피드 레이서에 등장했던 비의 역할도 그렇고 이 할리우드에 진출한 우리 스타들에게서 약간 일본 캐릭터의 냄새가 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말들이 많은데요. 그 닌자 어쌔신에서 정지훈 씨가 맡은 역할이 닌자고요. 런던의 어로웨이에서는 장동건 씨가 맡은 역할이 일본인 무사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전지현 씨가 맡은 영화에서는 그 일본 여학생 분위기고요. 그것 때문에 그 헐리우드 진출 스타들이 위세계에 휩싸였다. 일본 캐릭터를 자주 맡는다. 이것 때문에 왕왕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그게 바로 최선의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그 가정을 해본다면요. 우리나라 그 고유의 캐릭터 일지매를 헐리우드 영화에서 영화화하고 있는데 그 작품의 국내 스타가 아닌 일본인 배우나 중국인 배우가 주인공을 맡는다면 우리 기분이 어떨까 생각하면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하겠죠.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사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 최근에 박준영 씨가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영화로 옮기는데요. 거기서 주요 캐릭터를 박준영 씨가 맡게 됐습니다. 그걸 놓고 일본 네티즌들이 왜 하필 박준영이냐, 일본 배우도 많은데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진출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포니즘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아직 코리아니즘이 활성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 문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스타들이 헐리우드 입성하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배우들이 일본 캐릭터 역할을 맡는 걸 두고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번 주 극장가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에는 어떤 화제작들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나요? 네, 이번 주는 그 세 편의 영화를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영화 안성기 조한선 주연의 마이뉴 파트너, 헐리우드 영화로는 데어 윌 비 블러드, 그 중국 영화로 집결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이뉴 파트너가 좀 주목을 할 만한 작품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성기, 조한선 씨 두 분의 주연인데 안성기 씨랑 두 분이 나란히 경찰로 나섰습니다. 부자고 지간으로 나오죠? 아버지 역할을 맡은 안성기 씨는 직감 수사를 하시고
아들 조한선 씨는 과학수사라면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마치 그 안성기, 박주원 주연 예전 영화 투캅스를 연상시키는 작품인데 안석 씨는 전혀 다른 작품이다.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대가 되고 데어 윌 비 블러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아카데미 네. 시상식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이죠. 근데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다니엘 데이-루이스에게 나무주연상을 안겨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와 함께 최다 부분 그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촬영상과 나무주연상 두 부분만 수상하는데 만족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영화는 이상하리 많지 잔혹한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예. 그 현존하는 배우 중에 연기파 배우로 꼭 손꼽히는 그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아카데미 역대 두 번째로 주연상을 수상할 정도로 연기력을 활발히 펼친 작품이어서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니까요. 흥행에도 선전을 네.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태극기 휘날리며의 제작진이 참여한 중국 영화 집교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예. 이미 그 국내 영화 팬들한테는 지난 부산 영화제를 통해서 선보였습니다. 집교로라는 용어는 그 퇴각을 명령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한국전에 참전한 한 그 전쟁 영웅이 과거 집교를 듣지 못해서 부하를 살리지 못하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부대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가 집교에 얽힌 뒷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중국 개봉 당시 그 박스오피스 연속 5주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어서 국내 영화 팬들도 보면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기대가 되는 작품인데 이번 주에도 역시 기대작들이 많으니까요. 극장을 찾을 관객들 즐거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한국의 고규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